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임홍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자, 지난 주말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네. 방송이 된 네. 사건이죠. 네. 16개월 된 아기가 네. 입양해 간 네. 부모의 거듭된 학대 폭행으로 네. 지금 사망에 이르게 된 거 아닙니까? 네네네. 자, 이 가정의 경과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네. 이번에 이제 참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그 정인이라는 이제 어린 아이가 예. 이제 어머니는 통역사를 한다 그러고 아버지는 방송국 직원으로 근무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또 종교적으로 교회를 또 열심히 하고 양가의 부모님이 다 교회의 목사님이라고 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죠. 알려져 있고 예. 특히 이제 그 양모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입양 관련해서 여러 가지 봉사 활동도 하고 그래서 평소에도 또 이렇게 내가 이제 두 번째 아이 이제 위에 이제 딸을 하나 두고 있는데 이제 두 번째 아이는 이제 입양을 내가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공언하다시피 해가지고서 결국 이제 태어난 지 이제 2개월 된 아이를 이제 입양을 하게 돼서 이제 키우다가 작년 10월 13일 경에 이제 그 아이가 결국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사망하게 되는 그런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 이제 폭행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인 거 있었던 게 밝혀져서 현재 지금 양모는 그 아동보호법상 이제 유기학대 치사죄 혐의로 지금 구속 기소, 그다음에 이제 양부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방조로 지금 불구속 기소되어서 이번 달 중에 곧 재판을 1차 이제 공판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네. 다른 어떤 아동 학대에 의한 사망을 보면 엄마가 얼굴 아버지를 만나고 해서 네. 거기서 이제 계속된 학대나 네네. 자기 어머니가 원래 노는 사람이 네, 그렇습니다. 조금 애들을 네. 유기 방기하고 네. 그런 과정에서 학대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 그러면 또 계모가 학대를 하거나 네네. 이 경우는 그게 아니고 자의로 네. 본인이 네. 입양을 해 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기를요. 그러면 그것도 또 지금 입양한 부모 당사자가 다 사회적으로 일정한 수준, 네. 중산층 이상의 수준이 되고 네. 또 그 양가의 또 부모가 다 이 처가 본가가 다 네. 목사님이라고. 네. 네. 그것도 그냥 목사가 아니라 잘 나가는 네. 목사님 네. 같아요. 네. 그러면 이런 집이면 한국 사회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중상층 네. 가구의 젊은이인데 네. 왜 굳이 입양을 해 갔다가 이런 아기가 뭘 압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를 한 마리 입양을 해도 강아지를 네. 네. 학대받은 강아지는 지속적으로 주인을 좀 물어요. 네. 한 2주, 3주간. 네. 그동안에 막 상처나 흉터가 여러 군데 생기죠. 네. 네. 그 단계를 넘어서야 애가 이제 강아지가 그렇고. 이제 적응이 돼가 예. 그때부터 이제 따르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릴 때 어떤 과정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이 잠재 의식 속에 네. 굉장히 피해 의식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2개월 돼서 데려왔다고 하면 또 네. 강아지하고도 다른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학대를 해왔는가에 대한 정황이 좀 나왔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에 뉴스 밤에 고발 프로 할 때 나는 마음이 약해가 그런 장면은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뒤늦게 좀 보긴 했는데, 하여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겠지만, 지금 경찰의 책임 문제가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3차례에 걸쳐서 아동학대 의심이 있다고 신고가 됐었습니다. 아기가 사망하기 이전에.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대략 작년 5월경에 이제 최초에 이제 어린이집을 아이를 맡겼는데,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보니까 얼굴에 좀
어른 손바닥 크기만한 어떤 멍이 이제 들어있는 모습, 그다음에 이제 귀가 이제 빨개서 상처가 나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방송 내용을 보니까 이제 뭐 강아지나 이런 것도 학대하는 경우에 귀를 잡고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 해당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뭐 어린이집 교사,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제 뭐 방송 내용이나 언론 보도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고 있어도 이건 명백히 폭행에 의한 이제 그런 상처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돼서 어린이집에서 한번 예, 그 어린이집에서 한번 했는데, 이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아동보호기관과 경찰이 동시에 이제 조사를 진행했는데, 부모를 양부모를 조사를 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학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식으로 해서 일종의 이제 무혐의 이제 처분을 내렸고, 이후 두 차례, 특히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아이의 폭행을 이제 신고를 했더니, 이제 양모가 이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를 꺼려 하다가 어떤 일로 이제 하루 정도를 맡기게 됐는데, 그때도 보니까 어린이집 교사들이 보니까 정인이의 이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냥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그 소아과 의사한테 진료를 맡겼더니, 이제 소아과 의사도 이거는 분명한 이제 학대 혐의가 있는 것이다 해가지고서 경찰에 다시 신고를 했습니다. 두 번째네요. 네. 어린이집에. 예, 어린이집이 어지간하면 안 그럴 건데. 네, 그러니까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뭐 전문가, 의사로서의 소견이 필요 없고, 이게 명백히 이제 어떤 외부적 물리력에 의해서 아이가 상처를 받고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명백하다 보니까 신고를 했음에도 결국 또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 조치를 내렸다는 것은 이제 이거 자체, 그 결정의 자체가 이제 큰 문제이고, 이게 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좀, 그러니까 그 내용, 방송 내용을 보면서도 정말 좀 잘 이해가 안 된 것이, 물론 제가 뭐 미국의 경우 같은 경우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이렇게 밖에는 제가 파악을 못하거나 언론 보도인데, 제가 알기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의심만 된다 하더라도 아이하고 이제 학대 가해자하고 일단 분리를 시켜서 여러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서 이것이 학대 혐의가 정말 없는 것이 확인이 된 경우에 이제 아이를 다시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는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 정인이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나 아동보호기관에서 단 한 번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또 한 번은 어떤? 또 한 번은 이제 그 전인데, 그 전에 이제 보니까 큰 아이의 이제 학원인가를 데려가기 위해서 이제 아이 둘을 이제 차를 태우고 갔는데, 이제 큰 아이는 학원 쪽으로 들어가서 상당 시간을 보내고, 이제 사망한 정인이는 차에다가 방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나가던 주민인지 뭐 학원 관계자인지 누군가가 이제 뭐 차 안에 아이가 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도 이제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제 바로 또 신고를 해가지고서 아이가 지금 유기당하고 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서 조사를 했는데도, 그때도 이제 양모의 변명은 자신이 이제 미국 유학을 했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수면 교육법이라 그래서 그냥 아이를 그냥 혼자 홀로 놓아서 재우는 게 일종의 교육법이다 라는 식으로, 근데 그렇게 한 것이지 아이를 방치한 것이 아니다.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작년으로 기억하는데, 과민가의 왜 판사하고 변호사 부부가 아울렛에 옷 사러 들어갔다가 아이를 몇 분 동안 방치했더니 바로 경찰이 출동해서 한번 크게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도 그냥 경찰이 그냥 형식적인 조사만 하고, 그러니까 실제 신고를 한 다음에 경찰의 조사가 나온 그것이 이제 한 달 후였는데, 그때는 당연히 이미 뭐 학원이라던가 기타 거리에 있는 CCTV가 다 지워져 가지고서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방치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 또 무혐의. 총 3번에 걸친 그러니까 이 정인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있었는데도 결국은 이런 결과가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사망하기 전날은 또 어떻게 또 뭐 다른 일이 좀 있어서 그런지 이제 아이를 이제 어린이집에 맡겼는데, 이제 뭐 방송 내용에 나온 것은 이제 어린이집 교사들이 안 그래도 이제 그런 일들이 쭉 있어 왔으니까 이제 어린이집 교사들이 이제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가서 보살피고 있는데, 아이가 이제 맥을 못 추고 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니까 멍한 이제 뭐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아이를 데리러 온 이제 양부에게 꼭 좀 병원을 좀 데려가서 진찰을 해달라라고 좀 사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가지 않았고, 이제 그 장면을 본 이제 이제 의사 선생님 말씀이, 저 때라도 병원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했으면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다음에 방송 내용에서 좀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 결국은 이제 사망한 정인이가 췌장이 터져서 이제
췌장 등이 파열돼서 이제 그 과다출혈로 이제 사망하게 된 것인데, 뭐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췌장이란 그 장기가 몸 배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등 뒤쪽에 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췌장까지 그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 속된 말로 터졌다는 얘기는 구타가 배 복부에 이제 아이의 복부에 엄청난 이제 물리력이 행사했다. 그래서 뭐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이제 측정하는 바로는 이제 한 3,700뉴턴. 그래서 그걸 이제 쭉 실험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것이 이제 통상적으로 태권도 선수가 벽에 세워놓은 어떤 물체를 발로 강하게 타격했을 때의 정도의 힘. 그리고 이제 그 양모가 체중이 50kg가 되는 여성이라는데 하는데, 그런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바닥에 눕혀놓고 그 소파 같은 데서 뛰어내려서야 이게 가해질 수 있는 힘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살인죄로 지금 기소가 돼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그런 것을 지금 아마 청원이라던가 지금 국민들의 공분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거기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 기가 찬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경찰이라던가 아동 보호 교육 기관 이런 등등에 대한 그 이 보호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했어야 해서 이제 생명을 구할 책임이 있는 이제 이런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은 당연히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 내용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별로 흠잡을 데 없는 뭐 여러 가지 교육 수준이라던가 가정 환경이라던가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특히 아이까지 하나 뭐 큰 아이를 또 하나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 것 같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악마 같다 뭐 이렇게 뭐 평화도 마찬가지지만 좀 우리나라에서 좀 입양에 대한 좀 인식이 조금 좀 뭔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유명 연예인들이 이제 뭐 입양을 뭐 하나도 아니고 둘 이상 해가지고서 이제 자식 그 뭐 낳은 정으로 키우고 있다는 것 등이 이제 그냥 언론에 그냥 미담으로 쭉 되어 있는데, 소장님도 그렇고 저도 뭐 일부 뭐 다는 아니지만은 참 아이를 키운다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지금 뒤늦게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 저도 참 어떨 때 저도 진짜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막 화가 순간적으로 나가기도 하고 뭐라 하기도 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이게 남의 자식인 경우에 또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 좀 우리나라에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그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그 제대로 좀 그런 입양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지 않았는데, 저 최근에 제가 이제 일본 드라마 2016년작 드라마를 보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이제 이 드라마가 좀 굉장히 저한테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주인공이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중년 부부인데 아이가 없이 지내다가 이제 집에 이제 주위에서 학대받던 아이가 이제 그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연이 되어서 그 아이를 이제 구해주고 결국 이제 이러저러한 고민 끝에 이제 입양을 결심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 이제 입양 여부를 심사해주는 이제 아동 보호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입양을 말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학대받았던 기억이 있는 이제 드라마에서는 이제 영화는 아니고 유아인데 이게 자기가 버림받고 학대받은 기억이 있으니까 막 그것을 이제 이 부모도 나를 입양해준 이 부모도 나를 또다시 버리는지 안 버리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뭐 한 달이나 뭐 2달, 석 달 동안 뭐 밥을 안 먹는다던가, 아니면 막 집을 일부러 막 엉망진창으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엄마한테 매달려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한 2-3달을 겪어놔야 이제 아이의 이제 정서가 안정되고 신뢰가 생기면서 이제 그런 그 원하고 있는 이제 입양으로서 과정이 이제 마무리되는 것인데, 이 드라마에서도 진짜 그 아이가 진짜 그 하는 행동들을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을 잘해줘서, 아 정말 저런 경우에 과연 나라면 뭐 어떤 뭐 내 부인이라면 정말 책임을 지고 이 입양을 끝까지 책임지게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동보호사 경우에도 결국은 아이의 복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각오가 없으면 하지 마라. 또 힘들다고 이제 막 호소를 하게 되면 이 아동보호사가 내가 미리 얘기하지 않았냐, 지금이라도 못하겠거든 아이를 위해서 입양을 파기해라, 뭐 이런 것들도 쭉 하면서 정말 그 입양이라는 문제가 결코 무슨 뭐 우리가 구세군의 냄비에 1년에 한두 번 그냥 그 돈을 그냥 한 푼, 두 푼 내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일이라는 거를 정말 잘 표현되어 있고, 좀 앞으로 좀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좀 입양 관련 기관이라던가 이런 데서 좀 많이 좀 홍보가 돼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 법이 저는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사람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는 조금 약하게 하더라도 거의 방어할 수 없는 영아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되는데 한국이 영아 살해나 영아 학대 치사나 이런 데 대해서 법이 약하다. 이번에 보면 이 살인의 기준은 얘를 지금 영아에 대한 살인으로 하면 10에서 16년이고 네네. 그 다음에 아동 학대 치사로 하면 4년에서 7년이라는 거예요. 네네. 아동 학대 치사가 4년에서 7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잘못돼도 그거와 살인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한 방에 어떻게 실수해서 뭐 죽였다 하는 거하고 지속적으로 학대라는 거는 지속되어서 죽음에 이르겠다는 건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형이 낮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방송 내용에서도 이제 그 사망 당시 이제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 선생님도 이제 좀 그 굉장히 좀 통분해야 하시는 말씀이 이게 지금 뭐 딱 엑스레이 한 장만 사진을 찍어 보니 자신이 봤더니 이제 그 갈비뼈가 최소 뭐 한 달 내지 2달 이전부터 부러졌다가 붙었다가 그런 곳이 몇 군데서 지금 발견이 되고 있고 금방 그 다음에 뭐 복부에 이제 그 장파열 같은 경우에도 이게 무슨 섬유화 현상까지 진행이 돼서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이 너무 명백한 건데 이걸 사진 한 장 찍어서 이 의사 선생님이 하나 판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이 시스템 때문에 결국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게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이 또 아동 학대 치사로 예. 구속 기소를 했잖아요. 예, 예. 자 그러면 이 부모들이 지금 변호사를 뭐 10명을 샀다. 네. 아버지 목사가 네. 뭐 그런 이야기가 네. 지금 들려와요. 네. 자, 이 자기 딸이 10계명에 의해서라도 저렇게 했다 하면 어떻게 목사가 변호사를 10명을 사서 저 딸을 구호를 해주겠다고 저렇게 나설 수 있나 하는 것도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장기간 학대로 사망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부모가 이를 막지 않았다라는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지 못해서 학대 치사되다. 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아주 그 증거에 의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일단 제가 볼 때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일단 가해자인 양부모의 이제 그 진술에 의존을 왜냐하면 이제 그 집의 내부 사정을 이제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어떻게 이제 학대 치사죄로만 지금 지금 의율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글쎄 SBS 그다음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것이 뭐 그게 대단히 공신력이 또 있는 방송팀은 아니어서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연 이 최후의 일격에 대한 그러니까 이 정인이를 사망에 이른 최후의 일격에 대한 좀 상황적 구성이 좀 있다면은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단순히 뭐 이렇게 뭐 주먹으로 치거나 아이를 좀 떨어뜨려서 그 생기는 그런 췌장 파열 등의 그 장기 파열은 불가능하다고 하니 좀 그런 부분에 좀 더 좀 집중적인 수사를 지금이라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인죄로 가급적으로 또 의율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도 소장이하고 저 같은 이제 그 의견이 그게 과연 행위가 살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호 의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 물론 그것도 용서될 일은 아니지만 친부모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좀 그 개전의 어떤 여러 가지 정상들을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하지만 이분들은 입양을 해서 아이가 정말 마음에 안 들면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부담스러우면 파양 절차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에까지 이르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뭐 그러니까 형량으로 구분하고 죄로 구분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뭐 제가 알기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살인죄가 오히려 1급 살인죄, 2급 살인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조금 더 형량이 좀 조정이 될 수 있을지언정 뭐 외국 같은 경우 이런 식의 학대치사죄 같은 경우 더 엄격하게 더 엄청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제해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정말 어떤 고통도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정말 절대 약자인 영아에 대한 살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더 엄격하게 처벌돼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만히 볼 때요. 우리나라에 영아 사례가 너무 많고 잦은 것 같아요. 또 부모에 의해서 자식을 죽인 처벌도 맞습니다. 너무 작게 들어가요. 맞습니다.
심지어 뭐 애를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다가 애를 낳아서 바로 죽이고 이런 사람들이 몇 년 안 살더란 말입니다. 이게 일종의 뭔가 하면 전번에 보면 제가 그 요양병원에 의식이나 행동이 거의 부자연스러운 분들을 방치해서 정부가 죽이잖아요. 코로나 때. 그 원장이 하소연하는 해견을 했더만. 네,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사를 피력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처벌이 강해요. 특히 뭐 요즘 여성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거의 선진국 수준으로 지금 가이했어요. 왜? 그런 자기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이런 집단이 있으니까. 그런데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어르신들이나 이 영아, 이 두 사람 다 비슷한 게 있죠. 자기의 주장을 대외적으로 강하게 하지 못하는 집단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말고도 또 애들, 아주 어린 애들, 유아학대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회가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해서 엄격하게 벌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 인생도 작살난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과응보로 보여줘야만이 저렇게 못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는 유독 형이 약해요. 지난번에 보면 그 뭐 장성인가 불났을 때 요양병원에서 다리가 다 묶여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게 자, 동물 학대에 대해서조차도 해외 선진국의 기준을 보통 동물을 어떻게 다루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먹기 위해서 키우는 동물이라 하더라도 그 동물을 키우거나 이렇게 도축할 때는 최소한의 어떤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키우는 동안에라도 뭔가를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보면 동물 학대에 대해서 뭐 거의 처벌받는 사람이 아주 악질적으로 아니면 그렇게 해도 몇 달이고 동물 수십 마리를 잔인하게 죽여도 그래서 동물 학대에 대해서는 거의 사회적으로 무관심. 유아, 영아 학대에 대해서 살인, 학대, 지상 이런 데 대해서도 무관심. 그 다음에 뭐 요양병원 같은 데서 의식이 없는 사람에 대한 처우 부분에서도 사회적 무관심.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펴는 집단에만 지금 법이 꽂혀 있고 그러지 않은 집단에 대해서는 동물이 뭐 사람보다 훨씬 더 약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이렇게 제대로 처벌을 안 하는 상황이다라면 이거는 문명 국가라고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뭐 당연히 그렇게 보이고 결국 이제 문명국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가장 뭐 그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가장 큰 기준이 결국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표죠. 표가 없는 존재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어떤 필요한 보장 같은 것들이 얼마만큼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그 투표권도 없고 아무런 권리를 박탈당한 흑인들을 위해서 실제 신념을 가진 백인들이 나서서 여러 가지 일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도 하고 그것이 결국 뭐 전쟁이란 가장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서 해결되긴 했지만 또 그 이후에도 흑백 갈등 문제에서 지금까지도 그래도 그러한 흑인이나 이런 소수 인종들을 배려하는 움직임에 백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 그것이 결국 문명도의 가장 큰 척도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한 해에 애가 27만 한 5, 6천 명밖에 안 나와요. 그럼 애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낳은 애든 소중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미혼모가 애를 낳을 때라도 그 미혼모가 애를 기를 때까지는 국가가 좀 생활비나 보육을 보존해줘서 그렇습니다. 애를 기르도록 하고 입양돼 있는 애 한 명 한 명도 소중해요. 옛날에는 그걸 외국으로 보냈지만 이제는 우리의 인적 자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외국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전부 좋은 가정을 찾아주든지 아니면 국가가 잘 길러가지고 어쨌든 이 부모들을 이렇게 좋게 마련해 주도록 노력을 하고 이제 그런 데라도 노력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이 인구 감소로 보면요. 그런데 그런 애들을 이런 식으로 입양을 보내가지고 저런 식으로 죽이게 만들고. 근데 나는 우리 사이에 숨어있는 사이코가 너무 많이 사이코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개 한 마리를 키워도 고양이 한 마리를 키워도 이렇게는 못할 거예요. 어떻게 때려요? 그러니까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지금 뭐 하여튼 반드시 뭐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일들이 심심찮게 너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애가 기껏하게 애미게 봤자 동물들은 물기나 하고 그러지만은 애가 뭐 울거나 그럴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입양을 할 때 자기 엄마가 어린이집 했다면 네. 이 저기 구석진 네, 여자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자기 엄마 밑에서 어린이집에서 애들이 어떤가도 알고 지도 애를 하나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입양을 했느냐? 그렇습니다. 패션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좀 그런 그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쭉 목사 뭐 부부 네. 목사 네. 양쪽에 다 예. 양가가 다 목사 집에 아들 딸이니까 네. 우리가 사회적으로 희생한다는 걸 뭐 보여준다고 네. 패션으로 애를 하나 때리다 키웠나? 그래서 좀 앞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 제가 그분들의 어떤 선한 의도라던가 이런 것들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선한 의도가 어디 있었겠어요? 지경이 있는 것들이. 그래서 어쨌든 좀 특히 유명한 연예인들 중심으로 이제 입양에 관한 얘기들이 이제 쭉 이제 나오면서 뭐 내가 친자식처럼 키우고 있다, 뭐 이제 나는 나은정이 뭐 기른정이 나은정 못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좀 그런 것들을 물론 이제 좀 저희가 배려를 하고 이렇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하고 이렇게 그런 분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니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사회적으로 뭔가 칭찬받고 어떤 나의 어떤 지위와 신분이 뭐 올라가고 이런 식의 어떤 그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좀 있다는 것을 좀 절실히 느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입양 기관한테 묻습니다. 입양 보내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요. 외국에는 입양 받은 애들을 사회복지사가 와서 관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봐도 사회복지사가 와가지고 입양 온 애들을 관찰을 해서 네. 주기적으로 찾아와서 네. 보고 네. 또 집에 몰래 들여다보기도 네, 하고 네, 네. 주변에다가 평판도 물어보고 네. 이러거든요. 네. 한국은 입양된 애들에 대해서 사회복지사가 관찰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왜 안 하죠? 그래서 이게 그리고 입양 기관은 보내버리면 끝입니까? 그래서 입양 기관은 또 좋은 선한 일을 하는 기관으로 포장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동복지원이 요 앞에도 뭐 폴트 아동복지원이 있지만 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50년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특히 뭐 6.25 후에 워낙 이제 먹고 사는 이제 그런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 뭐 입양을 보낸다거나 이랬을 때 당장 그 아이가 삼시세끼 밥을 먹고 입고 자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했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덜했다고 한다면 이제 좀 이 관련 기관들에서도 하여튼 조금 더 거의 그러니까 선진국 시스템처럼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정말 이런 부분을 진짜 해결해야 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가요 정말 잔인한 세상이다라는 걸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느끼고 법이나 제도나 시스템이 그야말로 겉보기만 번지르하지 맞습니다. 사회적 약자한테는 그야말로 너무 무서운 나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1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